이번 강의부터는 천지의 순괴를 떠나서 이제는 두 괴가 혼잡되어서 하나의 괴를 형성하게 되는 잡괴의 시초로서 술의 둔괴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로 말할라 치면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혼돈의 세상을 처음에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건곤괴가 천지의 창조라고 한다면 둔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처음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혼돈을 겪게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둔이라 하는 것은 만물들이 처음 창조될 때의 혼돈 세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우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이 수레둔괴는 아래는 진괴고 위에는 감괴를 가지고 수레둔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둔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의는 다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냐면 시생미달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생미달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만물이 모두 다 처음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미달이라는 말은 처음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활달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자의 뜻이 어떤 글자의 뜻으로 있냐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것이 풀초자의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한 획은 뭐냐? 바로 이게 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풀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싹을 돋아 올라오면서 모든 종자들은 처음 올라올 때 힘이 들어서 떡잎으로 마치 크질 못하고 콩나물처럼 뽀그라져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둔자도 풀잎이 땅 위를 막 솟아 올라오는 듯한 그런 글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풀잎이 처음 태어날 때 맥을 묻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갑자기 커나간 건 없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는 모든 것이 힘들어한 것입니다. 이것이 둔자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이어지느냐? 처음 태어날 때는 제일 처음에는 모두 다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다음에는 활달하게 커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둔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려움을 뜻한 것입니다. 이게 먼 일이 갑자기 풀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발생해서 아직 활달하지 못하는 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둔자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천지의 기운으로 보면 남녀의 음양의 기운이 처음 서로 교역을 하면서도 아직은 툭 튀게 통창하지 못한 시절, 이것을 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활발하게 음양의 두 기운이 교통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건으로 말하면 구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맹이란 소리가 어떤 뜻이냐면, 이 구자는 갈구리 구자 뜻으로 콩나물 머리가 구맹입니다. 이게. 그래서 콩나물처럼 모든 싹은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콩나물의 양상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이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직은 두 입으로 쩍 벌어지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그게 둔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말하려 치면 혼돈 세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아직 태평성대가 못 될 때를 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둔이라고 하는 것은 시생지 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처음 발생하는 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세상살이를 살면서 어려움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 잘 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삐그덕거리는 경우, 아예 없어서 겪는 어려움으로 집약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세 개의 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둔꾀나 술의 둔꾀나 수산 건꾀나 택수 건꾀나 이 세 글자가 모두 다 어려움을 뜻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양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둔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미통짓인데, 이 둔이라는 것은 아직 음양이 활발하게 상통하지 못한 때인데, 이것은 인간사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시작해도 처음에는 애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둔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시작에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뭐냐? 유행지중이란 말은 인간사로 말하면 한참 일이 잘 풀려가다가, 이 소리예요. 한참 잘 풀려가다가 건철아, 어느 날 갑자기 약간 정체되는 거예요. 삐그덕거린 거예요. 이건 일시지난,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가 건꾀의 뜻이에요. 권자는 글자 그대로 아예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에요. 이것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 권자는. 그래서 이 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발생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간만 가면 돼요. 시간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데를 시집을 가도 제일 처음에 가서는 좀 힘든 거예요. 무슨 일이고 처음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이것이 둔. 세상 살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에 삐끄덕거린 거. 그런 것은 건. 없어서 도저히 절망적인 세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은 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 가지 양상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둔꾀가 처음 천지가 생겨나면서 겪게 되는 시초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둔꾀입니다. 그래서 석계를 보면, 공자의 서계전을 보면 유천지연후에 만물생언하나니,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는 거기에 만물들이 모두 발생하는데, 영천지지간자, 천지에 가득이 충만해서 있는 존재들이 그것이 바로 오직 만물이라 하더라. 그런데 이 만물이 처음 태어나면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곤께 다음으로 수지 둔이라, 바로 이것을 둔께로 뒤이어 받았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둔께가 건곤 다음으로 세 번째에 나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이걸 재해석하면 유천지면 직유군사라, 천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천지가 있으면 모든 만물이 생기는 것이고, 만물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와 교육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지가 있으면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으면 그 만물을 통치할 인군과 다스려야, 가르쳐야 할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인군의 역할과 스승의 역할이 어디에가 쓰여 있느냐? 건곤계가 천지라면 뒤이어서 둔몽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둔계가 제후를 세우는 일이고, 몽계가 스승에 관한 도예요. 이게. 그래서 둔에서 건우는, 둔계를 보면 리건우 그래요.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고. 바로 둔계에서 제후를 세우는 것은 서경에 보면 천강함이나시니 하늘이 백성을 내리시나니 작지군 작지사 하사대 그랬잖아요. 그들의 임금으로 마련해 주시고, 그 부분이 건계에 해당된, 둔계에 해당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몽계를 보면 몽이 양정이라 어린아이들은 반듯하게 길러야 된다라는 양정의 그 두 글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몽계에서. 바로 이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사의 개념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건곤둔몽으로 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괴상을 보면 울레지형, 바로 운이라 하는 것은 감괴를 말하는 것이고, 뢰라 하는 것은 진괴. 바로 구름과 우레가 일어나는 것은 1차적으로 음양이 처음 교통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름이 피어나고 우레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음양이 두 번째 서로 교역을 하면서 풀리면 비가 내린 거예요. 이 이체로 얹으면, 자, 괴체로 말할라 치면 이 말이죠. 두 괴체로 말할라 치면 지는 식교하하고 진께는 처음 아래에서 사귀어서 진께에 양이 붙어 있고, 감께는 처음 중에서 사귀고 있으니, 이게 뭐냐면 음양식교가 나오고, 이 음양식교에 의해서 울레가 상응했는데, 구름과 우레가 비가 내려버리면 이건 막힌 게 아니에요. 이게 둔자를 못 써요. 둔은 아직 미통하기 때문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하지 못한 상태여서 구름문자를 쓰는 거예요. 구름과 우레가 상응하면서도 미성택이 뭐예요? 은택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말은 비가 내려주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비가 내려줘야 모든 만물의 택급 만물, 그 은택이 만물에 미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둔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 약이 성택이면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미 비가 내려서 모든 만물의 은택을 내려줘 버려서 은택을 이루면 그건 둔괴가 아니라 뭔 괴로 바뀌느냐? 바로 해괴로 바꾼다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둔괴라는 것은 구름으로 있는 상태, 만약에 비가 내려버리면 뇌수해, 바로 이 우레는 하늘에서 우글거리고 비는 아래로 내리면 해괴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는 구름은 위에 있고 아래에서 우레소리가 지글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비가 월동말동하면서. 음양이 불교적이비요. 음양이 예시당초 서로 사귀지 않으면 그건 비괴예요. 천지 비괴예요. 그런데
시교이 미창이면 유둔이라 음양이 처음 진깨와 감깨로 사귀었지만 툭 튀지 못하면 이럴 때를 우리는 감깨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 시작은 하였지만 모든 것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둔이라 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시생미통이에요. 처음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툭 트이지 못한 상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궤덕으로 보면 바로 진깨가 동이고 감깨가 험이기 때문에 험난한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때요? 어려움 속에서 움직이니까 일이 풀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둔의 의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된 효가 있는데, 괴에는 주효가 있는데, 바로 술의 둔께는 초구효가 주효예요. 바로 그 초구효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진지량으로 진의 하나의 양으로서 음의 아래에 거하고 있으면서 진괴가 되면서 성괴지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괴라는 말은 그 괴가 만들어지게 되는 주괴, 주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구에 뭔 글이 쓰여 있느냐? 거기에가 제후로 세우는 것이 이롭다라는 리건우 석자는 초구효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 것이에요. 여기가. 둔은 온영하고 리정하니 여기에도 둔께에도 온영 리정이 있죠. 여기도. 그런데 여기에 건도에 온형 리정처럼은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둔이라 하는 것은 크게 형통하고 정도로 한 것이 이로우니 이렇게 해서 문왕의 본질을 따르게 되죠. 나머지 궤들으니. 그러니 무룡유유왕이요 가는 바가 있는 데에 쓰지 말라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움직이니까 어려움 속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허우적되면 더 빠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쓰지를 말고, 쓰지를 말란 말은 가려고 하지 말고 대신 뭘 해야 되느냐? 리건우하니라 제후를 세워서 나를 돕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롭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돈의 세상에서는 바로 천자 혼자서 뭔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지방의 제후를 세워서 함께 그 나라를 천하를 통치해 간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둔께는 어려울 시절에는 함께 정치를 할 사람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진깨와 감깨라 하는 것은 모두 다 8궤의 이름으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이라 하는 것은 일양이 동어 이음지하라. 자, 왜 진깨가 진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궤 덕으로 말할라 치면 어떤 양상을 갖느냐? 움직이다예요. 그러면 왜 움직이다가 나오느냐? 간단해요. 하나의 양이 어떤 한 남자가 아무리 못난 문열이라도 동어 이음자라 두 여자 밑에 있으면 꿈틀거리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꾀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진동 글자잖아요. 진동. 이게.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음의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꿈틀거리는 것이에요. 이게. 고로 기덕이 위 동이요. 그래서 그 궤덕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에요.
그 상으로는 우레가 되는 것이고, 자, 다음에 감깨는 어떻느냐. 이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있으면 그게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두 의무 사이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고로 그 덕으로는 빠져 있다고 바로 험난하다의 뜻을 갖게 된다. 궤덕으로는. 그리고 그 상으로는 구름이 되거나 비가 되거나 물이 되거나 이러한 궤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팔교의 진깨와 감깨를 해석했죠. 여기가. 그러면 둔이라 하는 것은 64개의 육회궤의 명칭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둔이란 뜻은 뭐냐? 여기에 난얀이 그래요. 둔은 군대가 주둔한다라는 진칠둔자 뜻이 아니에요. 어려울 둔자 뜻으로 봐본 거예요. 이게 둔이라는 것은 어렵다의 뜻으로 이걸 글을 해석한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물시생이 미통지 딱 그래요. 모든 사물이 처음 발생하는 데에서 제대로 통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처음 시작할 때의 어려움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해도 시작할 때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 어려움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글자 댐댐이가 그 글자의 파자로 보면 마치 문자학으로 보면 이런 형상이에요. 어떤 형상이냐면 상, 초천지, 시출이 미신야라. 풀초자, 풀이라는 것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처음 시출, 처음 그 싹이 돋아나면서 미신야라. 미신이란 말, 뭔 말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콩나물처럼 활짝 펴지 못하고 땅 위에 콩나물처럼 오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신이에요. 처음 돋아나면서 쭉쭉 크지 못하고 펼치지 못한 그 콩나물처럼 오그라진 상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둔이다. 그 괴는 진괴로서 감괴를 만났으니 이것은 괴로 보면 건곤이 처음 사귀면서 건곤이 처음 사귄 데에서 진, 두 번째 사귀면 감. 그래서 진괴와 감괴는 뭐예요? 진장남, 진은 장남이고 감괴는 중남이죠. 둘째 아들이죠. 여기가 건곤이 이와 같이 처음 사귀면서 진괴와 감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감함이라. 우험함이라. 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바로 이것도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빠졌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을 딱 바꾸면 뭔 소리가 되냐면 건곤을 남녀라고 딱 바꾸면 돼요. 남녀가 어떻게 해서 미팅이라도 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부터 뭐가 안 풀린 거예요.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 것이 둔이에요. 시작의 어려움이에요. 고로 그 이름을 둔이라고 한다. 시작의 어려움이라고. 진동, 진의 움직임은 아래궤에 있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동은 제하고 진궤의 움직임은 아래에 있으니까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진동해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감험이 재상하니 이 소리예요. 어떤 그 움푹 퍼인 이런 구덕이라든지 험난한 것이 위에 있어 가지고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능동어 험중이니 이것이 능히
어려움 속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이 술술 안 풀린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능동이면 수가이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진꾀니까 움직이고 있으니 움직인 자체만 보더라도 그것은 형통한 것은 형통한 것이에요. 이게 움직이지 못하면 불통이라 통하지 못한 건데 어려움 속에서도 움직이긴 움직이니까 형이에요. 이게. 그러지만 제험적 어려움에 있어서는 수정이 미가 거지니라 마땅히 정도를 지키면서 가히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가지 말라. 이게 어디 글인지 알겠죠? 이건 리정을 해석한 것이고 수가이형은 온형을 해석한 구절 아니야. 이게 이래서 온형이긴 하지만 리정이라고 말한다 이 소리예요. 고로서 득지자는 그래서 시초점에 이 괴를 얻은 사람은 기점이 위 대형이 그 점은 온형이라 할 수 있지만을 대형으로 썼죠. 크게 형통하지만 리어 정의로되 정도로 정이란 것은 의수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정도를 지켜서 머무른 것이 이롭지만 단 미가 거유소양이라 단 문득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바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멈춰서 해야 돼요. 이게 우초구는 자 초구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초구부터 나온 것은 단사인데 괴사인데 초구가 나올 때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괴의 주된 효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했을 거 아니요. 여기가 그 괴의 특정 효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한 초구라 하는 것은 양거 음하이 양이 음의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술의 둔께를 만들게 된 주된 효가 되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의 둔께는 바로 초구가 주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초구가 음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뭔 말로 바뀐 줄 알아요? 초구는 양이죠. 양이니까 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능히 어진 바로 양이라고 하는 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낮추었다예요. 여기에 말한 사람들이란 음인 줄 알겠죠. 이게 훌륭한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에게 몸을 낮춰서 이렇게 훌륭한데도 몸을 낮추니까 뭐가 돼요? 민심을 얻게 되겠죠. 민심을 얻으면 사마이가 뭐라고 그래요?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될 것이요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될 것이요 대부의 마음을 얻으면 지방 수령이 될 것이요 그런데 천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백성의 민심을 얻으면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금 될 상이다. 그러므로 서익군자가 그래서 임금을 세우려고 점을 치는 사람이 우지죠. 이 술의 둔께를 만나면 참 좋은 것이다. 이게 공자의 단사에 보면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적용이 돼요. 공자의 단전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괴명을 해석한 것하고 괴사를 풀이하는 것. 괴명 해석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괴가 완성되는 연유를 가진다라고 했죠. 여기에 먼저 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강유시교라는 말이 강유란 말은 음양이죠. 시교는 처음 사귄 것이 진꾀와 감꾀로 아까 글을 썼죠.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보셔야 할 거. 주자의 본인은 반드시 어디에 준했냐면
공자의 단전에 준하여서 본의를 썼다라고 한 걸 아셔야 돼요. 본의의 내용은 단전의 내용을 축약해서 앞에 써놓은 것이에요. 이걸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강유가 시교하면서 이게 진깨와 감깨가 처음 사귄 데에서 어려움이 난다라는 이 둔자를 가지고 두는 나냐라고 해석했던 주자의 의도는 여기에서 뽑은 거예요. 이게 두는 어렵다의 뜻이다를 여기서 뽑아낸 거라고. 둔자가 어렵다 뜻이 없어요. 그게 진치다 막히다 이러지. 그런데 여기에서 난자를 뽑아내가지고 두는 나냐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귀면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이게 둔자의 이 이체로, 이 이체라는 것은 진깨와 감깨로 괴명의 의의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괴명의 의의를 해석한과 동시에 괴가 이루어지게 된 연유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 계속 나가요. 시교는 진을 말하고 어려움이 났다라는 것은 감깨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죠. 동어 험중하니 감깨하고 진깨를 종합하면 험한 속에서 움직인 것이니 대형정아니라 온형 리자 뺐죠. 대형정이니까 크게 형통하면서도 바로 정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 이체지독으로 석괴사라 바로 이체, 진깨하고 감깨 그 덕으로서 괴사를 해석해서 이게 설명했다. 동어 험중이라고. 동이라는 것은 진의 행위이고 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이라고 하는 터전, 공간을 말한다. 자차 이하로 바로 이 둔깨로부터 이하에서는 석온형리정에 온형리정 네 글자 해석할 적에 내용 문항 본의라. 문항의 본의를 따른다. 문항의 본의는 온형하고 리정이죠. 이렇게 해서 아랫교에서는 온형리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